자,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 한미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하는 가격은요. 예. 77,000원에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7,000원이면은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거죠? 8월 2일 정도 해서 좀 물타기 한번 조금 살짝 예. 있어요. 이게 네. 크게 떨어지기 직전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 차례 이 종목이 매수하기 전에 93,700원까지 터치하고 좀 내려왔길래 다시 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53,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좀 오르질 않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 확인하고 싶으세요? 이게 11월이나 12월쯤 제약바이오가 좋아진다고 해서요. 예. 기다리고 있고 손절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물타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하.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네. 네, 많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네. 투심이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한미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좀 돌아오면 급격한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김정수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지금 매수 가격이 77,000원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53,000원인데 로스컷을 하기에는 좀 타이밍적으로 저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차라리 노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한 예. 5%선 정도? 비중이 한 10%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한 10%선 정도 좀 추가 타이밍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좀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예. 한 15%선 정도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20% 이상은 좀 부담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사이언스는 사실상 한미 약품의 이제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예. 한미 사이언스를 가지고서 타이밍을 잡으려면 예. 한미 약품의 흐름을 보고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한미 사이언스의 이 시총에 대한 이 밸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 약품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어떤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한미 약품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죠. 현재 시장이 약한 이유, 왜 한미 약품이 약한지. 아무래도 기존의 이 바이오 베타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서 2016년도 이때 대형 홈런을 좀 치긴 했었지만 뭐 기술한테 얀센도 반납당하고 사노피한테도 기술 반납되면서 사실상 표적 항암제를 가지고서 시제를 좀 주도했었던 이런 트렌드가 면역 항암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한미사이언스가 연구하고 있는 이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멀티플 자체는 낮아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다시 과거의 영광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치료를 했었을 때 한미 그룹이 한미 약품이 개발했었던 게 바이오 베타 기술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치료제도 있지만 더 나은 치료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이런 기술을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크게 수출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주도했었죠. 네. 모든 제약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주도했었던.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학 항암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니까.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길게 한번 보시면 이 2015년도에 데넬리 나왔던 요 구간이 있잖아요. 예. 요게 뭐냐면 바이오 제약은 그냥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이렇게 딱 공식이 됐었던 시점이에요. 예.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 제약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딱 인식을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 2015년도만 하더라도 그냥 바이오 제약이면 그냥 한미 약품이나 한미 사이언스. 왜냐하면 얘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서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화학 항암제에서 그다음에
그 표적 항암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예. 바이오 제약도 수출주구나라는 인식을 주면서 바이오 제약의 어떤 흐름을 주도를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추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죠. 암세포를 공격을 했는데 암세포가 제거가 됐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재발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분명히 암 났는데 어느 시간 지나고 재발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암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정상세포처럼.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한미 이 약품이나 JW 중해제약처럼 이제 표적 항암제를 연구했던 업체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나타나니까. 재발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병행 임상요법 같은 경우가 이제 뜨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예. 면역항체, 아니 면역항암 치료, 이중항체,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신라젠이라든지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뜨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트렌드로 가다가 작년도 코로나 사태로 하니까 한미 그룹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표적 항암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작전을 바꿔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그 평택 쪽에 가지고 있는 이 놀고 있는 이 공장을 네. 우리도 이제 CMO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19 백신 CMO 관련된 업체들이 썼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효소 예. 좀 생산한. 요걸 우리도 하겠다. 요것 때문에 잠깐 작년도에 한번 레벨업이 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그래서 올라왔었던 거는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CMO에 대한 시장이 좀 기대치 때문에 올라왔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요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경구형 치료제 나오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가리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트렌드를 주도를 하는 거였고 실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술 수출도 하면서 실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막 5조씩 기술 수출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이 소멸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지금 시장에서 메가리가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등장이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낙폭주 또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유동성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CMO에 대한 다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이제 한미 이 약품이나 한미 사이언스는 이 흐름이 좀 반전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과정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한미 그룹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미 약품하고 한미 사이언스를 방향을 읽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이제 9만 원대에서 이제 떨어진 이 기간 동안에 한미 사이언스를 보게 되면 이 주식은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를 하려면 내년도 컨센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익 컨센이 안 나와요. 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한미 사이언스 컨센을 안 매겨요. 뭘로 매기냐면 한미 약품으로 매겨요. 예. 한미 약품이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진행 여부를 놓고서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밸류 그 다음에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한미 사이언스를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한미 약품을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예. 경우는 있잖아요. 2021년도도 있고 컨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들이 이제 상의하면서 밸류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미 사이언스를 가지고서 타이밍을 잡지 마시고 한미 약품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는데 한미 약품 같은 경우 가격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23만 7천 원이고요. 위쪽은 27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7만 5천 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되면 추가 매수 5%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 27만 5천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밑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은 23만 7천 원 전후로 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도는 최소한 27만 5천 원 이상에서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미 약품이 그때 이제 사이언스 흐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 자리가 왔었을 때 사이언스에 대한 추가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격은 두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전현님, 한미 사이언스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약품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 좀 알겠습니다. 많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네.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네.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 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